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잔료는 변동성이 아주 큰 암호화폐 시장, 그중에서도 요즘 비트코인보다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입니다. 특히 이더리움 일일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 ETHU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리듬 분석과 투자 전략 보고서인데요. 이 분석을 요청하신 당신 아마 크립토나 옵션 투자처럼 좀 변동성 큰 시장을 즐기시고 BTC, ETH, 밈코인 이런 데도 관심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빠른 기회를 딱 잡는 걸 선호하시는 당신께 오늘 이 ETHU 분석이 어쩌면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ETHU가 도대체 뭐고 왜 지금 다들 주목하는지 또 어떤 기회랑 위험이 있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비트코인보다 강한 이더리움 수급. 이게 정말 ETHU의 단기 랠리로 이어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그럼 먼저 ETHU가 뭔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고 가야겠죠. 네, 그렇죠. 보고서를 보니까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의 이더리움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요. 매일매일 이더리움 가격 변동폭의 2배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ETF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와, 매일 2배, 선물 기반. 이것만 들어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일일 정산 그리고 2배 레버리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루 넘어가면요. 그 기초자산인 이더리움 누적 수익률하고 이 ETHU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달려지는군요. 왜 그렇죠? 매일 2배씩 복리로 계산되면서 생기는 그 수학적인 오차, 이걸 복리 효과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펀드 운용 비용도 있고요. 아,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죠.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서 이더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가는 듯한 그런 수급 현상이 보여서요. 단기적으로 ETHU 움직임에 관심이 확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가격 전략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그 분석 당시 현재가가 $186 근처였는데 네, 맞아요. 단기 목표가는 $240, 조금 더 길게 보면 중기 목표가는 이전 고점 $324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전고점 수준이죠. 그리고 진입 시점도 단기, 스윙, 중기 이렇게 나눠서 제시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차트상에 어떤 스윙 라인을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스윙은 $136 부근, 중기는 $98 부근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라. 이런 식이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 나오는 이런 가격대나 진입 시점은 VPA라는 분석 도구를 쓴 리듬 분석 결과인데요. VPA요? 그게 뭐죠? 그 볼륨 프로파일 비지블 레인지라고 특정 기간 동안 각 가격대에서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됐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거 보면 어디서 지지받고 어디서 저항받는지, 그러니까 매수세랑 매도세가 강했던 구간을 눈으로 딱 볼 수 있거든요. 아하, 거래량 기반 분석이군요. 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과거 ETHU 차트에서 특정 패턴, 예를 들면 단기 추세가 이렇게 모였다가 탁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들을 분석해서요. 확률적으로 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진입 청산 구간을 설정한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냥 막 오를 때 따라붙는 것보다 스윙 지지선, 차트엔 흰색 선으로 표시됐을 겁니다. 이나 중기 지지선, 주황색 선처럼 거래량이 좀 많이 쌓였던 의미 있는 가격대 근처에서 들어가는 게 안정성이나 수익률 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차트에 동그라미도 쳐 있고 그랬군요. 네네. 과거 유사 패턴 지점들을 강조한 거죠. 그 리듬 분석, VPAR 기반이라고 하시니 조금 감은 잡히는데요. 근데 보고서에 단기, 스윙, 중기 리듬이 각각 다른 단계에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추세가 병합되고 형성됐다가 리듬이 상승하고 유지되고 수급이 확산되고 유지된다. 이 흐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건 시장 움직임을 약간 에너지 흐름처럼 비유한 건데요. 에너지가 이렇게 한 곳에 꾹 응축됐다가 이게 추세 병합 형성 단계고요. 약간 용수철 눌리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특정 방향으로 팡 하고 분출되고 이게 리듬 상승 전개 단계, 용수철 펴지면서 튀어오르듯이요. 마지막으로 그 힘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쫙 퍼져나가는 이게 수급 확산 유지 단계, 물결 퍼지듯이요.
이런 단계를 분석하는 방법론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이군요. 네. 지금 ETH는 단기적으로는 그 에너지가 모여서 막 상승 시작하려는 초기 단계, 스윙 관점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상승 추세가 좀 더 힘을 받는 그런 전개 단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져서 지금 단기 랠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보고서에서도 이 리듬 분석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RSI나 MACD 같은 다른 기술 지표들이랑 같이 봐야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재무 정보를 보면 또 되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죠. 이게 22억 달러가 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엄청 큰데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근데 연초 대비 수익률, YTD가 마이너스 75%예요. 와,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최근에 랠리 기대감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하, 바로 그겁니다. 그게 딱 레거리지 ETF의 명암이랑 암호화폐 시장의 그 무서운 변동성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작년처럼 시장이 확 꺾일 때에는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이 2배로 커지니까 마이너스 75%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아, 정말 살벌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최근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좀 잘 나가면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ETHU도 엄청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다시 주목받는 거고요. 운용 자산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거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보니까 운용 보수, 익스펜스 레이쇼도 연 2.67%던데 이거 꽤 높은 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지적 잘해주셨는데 2.67%면 일반적인 ETF 생각하면 상당히 높죠. 이게 길게 가져가면 복리 효과랑 맞물려서 수익률을 꽤 갉아먹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윙이나 중기 투자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1년 최고가는 251달러인데 최저가는 22달러. 와, 이것만 봐도 변동성이 정말, 네. 네, 극심하죠. 역시 레버리지 상품은 기회만큼 위험도 진짜 크네요. 보고서에서도 위험 요인들 많이 얘기하던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뭐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몇 개 짚어보면 첫째는 선물 기반 ETF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인데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롤오버 비용이요? 네, 이게 선물 계약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 다가오는 계약 팔고 다음 만기 계약 사는 과정, 이걸 롤오버라고 하는데 이때 비용이 들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이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고 이게 ETF 수익률에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아, 계속 비용이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베이시스 리스크. 현물 이더리움 가격이랑 CME 선물 가격이랑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차이, 베이시스가 막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위험이에요. 셋째는 뭐 규제 리스크. CFTC나 SEC 같은 규제 당국 정책이 바뀌면 ETF 운용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규제 문제도 있군요. 마지막으로 이 ETHU 자체가 나온 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니라서 긴 기간 운용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모든 거에 더해서 레버리지 상품 자체의 위험성, 변동성 크고 확 까먹을 수 있다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고요. 그렇군요. 위험 요인들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네요. 근데 또 보고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단기, 스윙, 중기로 나눠서요. 이런 위험들을 알면서도 수익을 내려면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네, 보고서는 그 시간 관점별로 진입 조건이랑 목표가를 딱 정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 예를 들어 단기 전략 보면 TLAP 해소라는 걸 확인하라고 해요. TLAP요? 네, 트랩이라는 게 특정 가격대에 물린 사람들, 그러니까 손실 보고 갇힌 구간을 말하는데 트랩 해소는 이 매물 부담을 이겨내고 벗어나는 걸 뜻해요. 보고서는 이 트랩 해소 단계가 2단계 이상 진행되고 아까 말한 스윙 라인을 강하게 뚫고 단기 추세가 확 빨라지는 게 보일 때 그때 들어가서 단기 목표가 240달러를 노리라는 거죠. 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반면에 스윙 전략은 136달러 근처 주요 지지 구간, 보고서에선 맥점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V8 같은 걸로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중기 전략은 더 길게 보고 98달러 지지선 부근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전고점 324달러로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아, 각 시나리오별로 접근법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 관점에서도
분석을 덧붙였어요. 엘리어트 파동이요? 네. 시장 가격이 보통 상승 5파, 하락 3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이론인데 지금 ETHU 단기 움직임이 그 상승 5파 중에서 제일 강한 3번 파동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단기 상승 기대감을 좀 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와, 엘리어트 파동까지. 분석이 깊네요. 그러면 실제 시장 참여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 ETHU에 대해 뭐라고들 하나요? 보고서를 보면요. 트위터 같은 데서 해시태그 ETHU나 해시태그 이서리움 관련 언급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요. 분위기는 강세다, 불리시, 가속 붙는다, acceleration, 기관이 산다, institutional buying 이런 긍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보이는데 동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롤오버 비용이나 단기 투자 위험하다 이런 걱정하는 키워드도 같이 나온다고 분석했고요. 역시 양면이 다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커뮤니티 스톡 트윗이라고 있는데 거긴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는 ETHU가 오른다에 베팅하는 의견이 한 70% 정도로 단기 상승 기대감이 꽤 높게 형성돼 있다고 조사됐어요. 개인들은 좀 더 낙관적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보고서에는 CME 이더리움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 변화를 보면서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을 살피거나 특정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들이 비트코인 쪽에서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패턴이 잡혔다. 뭐 이런 좀 더 깊은 분석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최근 이더리움 자체의 강세랑 시장 관심 덕분에 ETHU가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레버리지 상품 투교의 높은 변동성이나 선물 운용에 따르는 여러 위험들도 정말 크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이더리움이 지금처럼 비트코인보다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겠네요. 네, 그게 관건이겠죠. 오늘 저희는 ETHU라는 이더리움 2벨 레버리지 ETF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당신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시장 배경 속에서 ETHU의 단기 랠리 가능성, 또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동시에 꼭 알아야 할 위험 요인들까지 좀 입체적으로 본 것 같네요. 네, 그 VPR이라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기법을 쓴 리듬 분석부터 엘리어트 파동 적용, 그리고 실제 투자자들 심리가 보이는 커뮤니티 반응 분석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ETHU라는 상품을 뜯어본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레버리지 상품 투자라는 게 잘 쓰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예측이 틀리면 정말 순식간에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양면성을 명확하게 아시고 본인의 투자 목표나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이게 맞는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보고서 자체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모든 분석 내용은 그냥 정보 제공일 뿐이고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분석 내용이 당신께서 정보를 찾고 또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 자체의 잠재력, 그리고 레버리지 ETF라는 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특성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에 더 주목하고 또 어떤 종류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살펴본 이 분석 결과를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당신만의 투자 원칙과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